근데 김장겸은 최근에도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에게 혹시 MBC가 도와줄 일 없냐라면서 연락한 사실이 확인이 됐네요. 이야, 확실히 줄을 쓰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야당들을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자리 지켜보겠다는 아주 악랄한 세법이네요. 김장겸이 자기 스스로 셀프 인정을 또 한 거죠. 이명박 그 직속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있는 가장 어려운 개혁이에요. 우리가 검찰 적폐, 국정원 격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적재적소에 자리 배치만 잘해도 또 시스템만 살짝 손보면 개혁됩니다. 근데요, 언론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일단 공무원들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속성은 정확한 중립은 없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선택이 가장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공적으로 언론 개혁하는 건 사실상 법을 정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언론 개혁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여론이랄까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MBC나 KBS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KBS는 MBC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MBC보다 KBS가 3배 이상 커요. 그 정도로 조직 커요? 자체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MBC는 사실상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하는 총파업에 시작된 거고요. KBS는 노조가 1노조, 2노조, 3노조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복선노조가 가능해서. 그렇다 보니까 한쪽 노조만 총파업에 참여하게 돼도 별로 데미지가 별로 없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는 약간 국영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노조원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배구조만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고대영하고 김장겸이 알바끼하고 딱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방송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힘든 거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을 선전선동을 해가면 예를 들어서 검찰은요 공무원들인데다가 언론들이 안 받아주고 검찰이나 법원 개혁할 때 가끔씩 걸리적거리는 인사들이 있죠. 내부적으로 통신망이 그러나 올려서 약간 그게 화제가 되는 정도가 끝이야. 그렇죠. 근데 언론은 그 사람들 자체가 스피커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강력 저항하는 형태로 가요. 뉴스 데스크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단신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 꼭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깨걸이 딱 걸고 따옴표 해가지고 언론 탄압 중단하라 땅땅 그래놓고 그거 한 꼭지 내보내는 방식으로라도 계속 살아남으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9월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회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예산심의하고도 연관이 있는 가장 중요한 국회거든요. 이 중요한 국회를 여는 데 있어갖고 지금 김장겸 문제가 발단이 돼서 아까 말한 북핵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 도외시된 채 가고 있고 더 중요한 키가 뭐였냐면은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 김희수가 한 패키지였어요. 저쪽에서는. 네. 진보 좌파 적폐 이렇게 몰아가면서 유정도 나가야 되고 김희수도 나가야 돼. 이건 이제 그건 딜령이었겠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주식 문제 때문에. 그냥 나 안 할게. 그러니까 주식이 대박을 냈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였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줌으로써 김희수 헌재 소장을 임명시켜주는 쪽으로 도움이 되려고 그만둔 측면도 있어요. 딜령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게 되면 하나를 통과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사실 김희수 헌재 소장이 뭐 대단한 귤격사가 있었던 거 아니고 굳이 말해봐야 이념 논쟁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협조는 못하겠지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데 반발하지 않을 게까지 끝난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보이콧 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검찰청이나 방통위원회에 가서 돗자리 깔고 눕겠다는 거밖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 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회 정기회기를 보이콧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해서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모든 것은 안 사기, 안 하기, 안 먹기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당이거든요. 박근혜의 국정농단 탄핵까지 당했어. 네.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듯 하다못해 왜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이야기도 나온 것처럼 네. 해산 요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해산 됐어야 될 정당을 살려두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들 말처럼 뭐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듯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해산 청구해갖고 해산시킨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건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는 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복지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언론 장악을 10년간 해왔던 자들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회 파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정도가 왔으면 우리 국민도 많이 참은 거지. 저는 자유한국당 해산 작업을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그까지 그 박근혜 잔당들 해산시켜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유한국당 놈들이 약간 레민 같은 게 있어요. 재민. 그러니까 한 놈 대가리가 가장 우우하면 하는데 그 오늘 그 국회에서 보니까 정말 비열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 손혜원 의원하고 그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이제 좀 스타일이 캐릭터가 독특하시잖아요. 네. 동영상 찍고 지나갔나 봐. 네. 분명히 SNS에 올릴 정도였을 거야. 그렇죠. 네. 페북 라이브였을 수도 있고. 네. 아, 페북 라이브였겠다. 그 상해바로 그랬을 보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켓 들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빡이 친 거예요. 반말하고 막 얼마나 욕하고 막 난리 얼마나 났어요. 조롱했냐면 이제 못 찍게 막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드 춤춰봐.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 그리고 XX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욕들. 빨갱이야.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이게 같은 의원이면 서로 얼굴도 알고 어느 정도 진영은 달라도 친분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의 친분은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죠? 막장이니까. 그러니까 레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자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지만 보통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묵묵하게 하고 말지. 그걸 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쌍욕하고 막말하고 하태경도 그랬는데 하태경은 좀 이 사람도 좀 그런 면에서 좀 튀는 사람인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보수가 욕먹는다. 국회 파업에 대해서 지금 질타한 거거든요. 예. 아 하태경은 이제 배신자라는 그 원래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엄청 욕을 먹었더만요 보니까. 뭐 네가 보수란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입에 담을 수 있냐, 뭐 이딴 소리까지 듣고. 근데 또 이 하태경은 좌충우돌인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깔려면 한쪽만 까지. 얘는 왼쪽 오른쪽 다 까요. 하태경이는. 극중주의야. 극중주의야 걔도. 아니야 양비충이냐 양비충.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싸우고 들어와서는 민주당하고 싸우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 지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정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극중주의. 그렇지. 국중주의 하태경인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있어요. 정치라는 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파트너인 상대가 그냥 개차반이면 웬만한 많은 국민들은 정치하는 놈 다 똑같지 이렇게 정치 혐오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점점 더 자유한국당은 이제 소멸의 길로 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상식의 길로 가자. 이 정치하는 모든 문법이 80년대 이후로 성숙하지 않아. 똑같은 상태로 가거든요. 네. 반대하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단 한 건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없어. 박성진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 정도야. 이게 뉴라이트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진. 문재인 까는 데는 우리가 깔 수는 없지만 진보 진영에서 까기에는 참 좋은 소재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이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다면 국회의원들을 대거 낙선시켜서 한 20, 30석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로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선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민심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약간 몰락하는 거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가 직접 지방의회나 광역의회 같은 데나 지도지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또 자기들이 공천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사람들이라 약 3년 가까이 남은 지금 9월달이니까 3년에서 한 3개월 정도 빠지는 정도 아니구나 3년에서 한 5개월 정도 빠지는 정도 2년 한 8개월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국회 로텐더홀이나 뭐 대검찰청 또는 방통위원회에서 정말 자팍 깔고 앉아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데 그 사진 찍혀서 나오잖아요. 진상들도 그런 진상 없더라. 맨 앞에 강남의 이은재? 그게 앉아서 좀 빨간색 옷 입고 딱 보는데 정말 낭중 지쳤더라 정말. 아니 근데 걔네들은 그런 짓을 안 해보던 애들이잖아요. 대모라는 것도 안 해봤던 애들이고 머리에 털나고 딱 두 번째거든요. 박근혜가 천막 칠 때 한 번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딱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가오가 안 나와. 데모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게 각이 있잖아요. 우리 데모하는 사람들은 구령하는 거나 손동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피켓도 드는 것도 좀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이런 피켓 드는 피켓도 방법. 틀렸어요. MBC를 MBS라고 써가지고 나오고 MBC랑 SBS를 같이 까자는 건지 뭔지 뭐.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MBS도 있어요? KBS가 뭐의 약자예요? 코리아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다시 한번 마차님 다시 한번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 세 개 틀렸어요. 뭐예요? 코리안 음, 그리고요. 편집해 주세요. 아니요 이거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MBC는요. 문화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니, 시스템 안 그래서 되니까. MBS라고 쓴 거잖아 지금. 아, 그 시스템이니까. 네, 이거 자유당한테 당했네. MBS가 아니고 이렇게 C는 보면 뭐죠? 돼요. 그러니까 MBC의 C와 보통 이제 MBC 말고 뭐 JTBC도 있잖아요. 예. 코퍼레이션인데 MBC C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약자로 쓰는 게 시스템인 거고 그리고 JTBC 같은 C는 그게 코퍼레이션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컴퍼니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JTBC가 되는 거거든요. MBS 아까 정말 코미디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고유명사에 대해서 S라고 쓸 정도면은 어쨌건 그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적폐적 요소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인데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추미애 대표는 이제 원내이기 때문에 본인 직접 했고 아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김동철이 할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아마 정우택이 할 거예요. 홍준표가 지금 원외다 보니까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일단 안 들어왔고 네. 관광버스 타고 이제 검찰청으로 네. 방통 올라갔어요. 방통위원회로 갔고. 근데 추미애 대표 한 말 중에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북미의 동시 특사 파견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하태경이 소리쳤던 지점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요 이야기거든. 하태경이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 특사 파견하자는 것은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는 아이디어지만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치권에서 정부에게 이제 특사 파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태경의 말이나 자유한국당의 말이나 세상에 가장 멍청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법이 뭔데? 대화 말고 방법이 뭔데? 전쟁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이 사람들이 뭐잖아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우리가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부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국이라도 움직이란 말이야. 중국이 안 움직여주는데 니들이 가서 움직여볼래? 중국을 발로 뻥쳐 찬 놈들이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 이야기할 때냐고 말하는 놈들 세상에서 가장 매국노 같은 새끼들이에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럼 방법이 뭐냐고. 답 못하죠. 어떤 답도 못해요. 결국은 우리 입장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결국은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평화를 갈구하는 쪽. 이쪽에서는 무기를 없애면서 평화를 지키자는 게 이쪽 입장이고 저쪽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서 평화를 지키자는 게 저쪽 입장이면 결론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전쟁 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과는. 어느 쪽 방법이든 간에 평화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한 쪽에서 택할 수 있는 건 미국을 건질러가지고 폭격해버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자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이 칼을 열심히 칼날을 갈고 있는데 내가 총이 있으면 쏴버리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총 겨누고 있는데 총 못 쏘거든요. 쏘는 순간 같이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유한국당 좀 정신을 차리고 같이 죽자고 하면 당신들 정말 정당 해산 청구한다.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이건 왜냐면 위헌이에요, 위헌.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평화적 통일을. 이렇게 딱 그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위헌이에요. 그러면 위헌 청구, 정당 해산 청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 까불고 좀 나오는 게 나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폐이고 적폐입니다. 그냥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은재가 그 유행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사퇴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멘탈이 자유한국당의 딱 수준이에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자유경제원 출신 국회의원 한 명 있죠. 자유한국당에 전희경. 예. 와, 그 조롱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최근에 한번 본 거 있는데 비아냥거리면서 무조건 사퇴하래. 그 교육부 총리한테. 그거 보면서 아, 저 사람들 멘탈 속에는 같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구나. 자기들이 정당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지켜주니까요. 그냥 쓰레기처럼 막 뱉어요. 국가를 생각하는 구석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 그냥 포퓰리즘이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도 국민을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케어해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케어란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케어란 말은 없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케어란 말이 들어오려면 그 전보다
월등하게 확대되는 개념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것보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할 때만 뒤에 케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문재인 케어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케어는 뭐겠어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케어예요. 국민 케어. 그렇죠. 문재인의 국민 케어가 문재인 케어의 약자인 거거든요. 그런 짓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의례껏 예를 들면 복지정책도 이런 거 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가 사실은 건강보험의 거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첫 시작은 박정희 때라고 하는데 진짜 국민들이 건강보험 자체를 누리게 된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들을 해왔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눈높이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토건국가, SOC 국가, 핵발전 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다가 정권이 뒤집히고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홍준표의 생각은 차라리 이런 생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방송사도 KBS는 국영방송으로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이 언론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식으로 이런 거 있잖아. 지들끼리 이야기할 때 야 정권 바뀌면 말이야. 이번 정책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거는 투기가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한 건 속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 근데 밖으로 반대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반대를 위한 논리만 갖고 들이대기 시작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나오든 무슨 이슈가 나오든 무슨 안건이 나오든 일단 반대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 논리도 없어요. 걔네들 반대하는 거 보면 정말 논리도 없고 아니 어떻게 방송 장악이란 말을 지들 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무슨 방송 장악을 해. 자기들이 장악해놓고 장악해놓은 거를 그나마 예전처럼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도 없는 그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사람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화딱지가 나요. 아니 뭐 방송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당한 대통령을 낳은 당에서 무슨 말을 입을 뻥끗을 해요. 닥치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그거 있잖아.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런 거. 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3년 정도는 그냥 식물 상태로 있는 게 맞거든요. 이지랄하고 있는 거지.